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몇 년간 애플이 보여줄 아이폰 로드맵,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이죠. TSMC와 함께하는 2나노 공정으로의 전환. 이 흥미로운 주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매체와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애플의 큰 그림, 또 이게 결국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다음 아이폰 기능 몇 개 추가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반도체 업계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2나노 공정이라는 기술 대전환, 또 애플과 TSMC의 그 미묘하고 중요한 관계,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도전, 자체 칩 확장까지 애플의 장기 전략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부터 한번 보죠. 올가을 나올 아이폰 17 시리즈. 이게 앞으로 3년 디자인 주기의 시작점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라인업은 아이폰 17, 그리고 17 에어, 17 프로, 17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A19, 그리고 A19 프로. 이게 TSMC의 N3P 공정 기반일 거라는 거죠. N3P 공정. 네. 지금 3나노에서 좀 더 개선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숫자가 올라가는 건 아닐 텐데요. 네. N3P는 현재 주력인 N3E 공정의 약간 개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뭔가 구조를 확 바꾸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거나 특히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공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뛴다기보다는 같은 성능에서 배터리를 덜 쓰게 만드는 그런 개선일 수 있다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2나노라는 큰 변화 전에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폰 17 에어 모델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초슬림 디자인에다가 애플이 자체 개발한 첫 모뎀 칩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드디어 퀄컴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자체 모뎀 개발은 애플한테는 정말 오랜 수건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단순히 칩 사다 쓰는 걸 넘어서 통신 성능, 전력 소모, 또 다음 세대 통신 기술과의 통합까지 다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퀄컴과의 그 길고 복잡했던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통신 쪽에서도 완전한 수직 통합을 이루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의 정점이라고 봐야죠. 물론 첫 자체 모뎀이니까 실제 성능이나 안정성은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성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프로 모델에는 열 관리를 위해서 베이퍼 챔버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증기 챔버. 이거는 게임하거나 할 때 확 느껴지겠는데요. 그렇죠. 스마트폰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발열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베이퍼 챔버는 기존의 흑연 시트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열을 퍼뜨리는 냉각 방식이에요. 고사양 게임 오래 돌리거나 4K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성능 저하 없이 꾸준하게 성능을 내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프로 모델이니까 차별화를 두려는 거겠군요. 네, 프리미엄 경험을 좀 더 강화하려는 시도겠죠. 램 용량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어요. 기본 모델은 8기가, 나머지는 12기가로요. 램 증가는 실제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램은 결국 멀티태스킹 능력이죠. 앱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고 쓸 때, 또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훨씬 부드럽고 빨라지는 거고요. 아, 그렇죠. 또 점점 복잡해지는 앱이나 OS 기능을 원활하게 돌리려면 기본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12기가 램이면 지금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수준인데 앞으로 나올 고사양 앱이나 AI 기능 같은 걸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이런 하드웨어 사양 향상이 결국 앞서 말한 자체 칩 전략, 발열 관리 개선이랑 맞물려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리려는 애플의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아이폰 10 시리즈가 이렇게 다음 3년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 해 2026년에는 정말 큰 게 예고되어 있어요. 애플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 코드명 B68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드디어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책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 인폴딩? 네, 펼치면 한 7.8인치 정도? 작은 태블릿 크기가 되는 거죠. 바깥에는 5.5인치 화면이 있어서 접었을 때도 일반 폰처럼 쓸 수 있고요. 그럼 삼성 갤럭시 Z 폴드랑 비슷한 형태겠네요. 네, 컨셉 자체는 유사해 보이는데 애플 특유의 그 완성도 또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어떻게 구현했을지가 최대 관심사죠. 애플이 폴더블에 들어오면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삼성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파급력은 상당할 겁니다.
애플은 항상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때 기존 판도를 바꾸거나 프리미엄 시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플 폴더블 출시는 그냥 경쟁 제품 하나 추가되는 걸 넘어서 폴더블이라는 이 폼팩터 자체의 대중적인 인지도나 위상을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특히 비싸거라도 충성도 높은 애플 사용자들을 흡수하면서 전체 폴더블 시장 성장을 이끌고 또 경쟁사들한테는 완성도 경쟁을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되겠죠. 기존 폴더블의 내구성이나 주름 같은 문제들, 이걸 애플이 어떻게 풀었을지도 봐야 하고요. 기대되네요. 이 폴더블 폰이랑 같이 2026년 9월쯤에는 아이폰 18 프로랑 프로맥스도 나올 걸로 예상되죠. 정말 2026년이 애플한테는 중요한 해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폼팩터랑 주력 모델이 같이 나오는 해니까요. 애플의 기술력, 디자인 역량이 총동원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플래그십 라인업의 심장에는 바로 다음 세대 칩이죠. A20 시리즈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 A20 칩 시리즈가 TSMC의 2나노 공정을 쓴 애플 최초의 프로세서가 된다는 점. 드디어 2나노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A20 프로 칩은 아이폰 18 프로 모델하고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가고 일반 A20 칩은 아이폰 18 일반 모델에 탑재될 걸로 예상돼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일부 예측에서는 아이폰 18 일반 모델 출시가 2027년 3월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이건 애플이 칩 생산 수요일이나 전력적인 판단에 따라서 모델별 출시 시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나노 공정.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용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반도체 공정에서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같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트랜지스터가 반도체의 기본 단위인데 더 많이 넣으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TSMC 발표를 보면 2나노 공정 N2는 지금 주력인 3나노 N3E보다 같은 전력을 쓸 때 성능이 최대 15% 좋아지거나 15%요? 와. 네, 아니면 반대로 같은 성능을 내면서 전력 소모는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더 빠르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훨씬 오래가는 폰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쟁사인 미디어텍은 더 공격적인 수치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자기들 개선된 2나노 N2P 칩은 3나노 대비 성량 18%, 전력 감소 36%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만큼 2나노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TSMC 2나노 공정은 기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기존의 핀팻 구조 대신에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식의 나노시트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처음 써요. 나노시트요? 네, 이게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다 감싸는 형태인데 전류 제어를 훨씬 잘해서 누설 전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는 핵심 기술입니다. 3나노까지 쓰던 핀팻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죠. 더 나아가서 A20 칩 일부에는 램 메모리를 CPU나 GPU랑 같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바로 올리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진짜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CPU, GPU 칩이랑 램 칩이 따로 있고 기판 위에서 연결되잖아요. 네. 이걸 하나의 패키지, 더 나아가 같은 웨이퍼 위에 합치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엄청나게 짧아져요. 그럼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지연 시간도 줄고 또 데이터 이동에 드는 전력까지 아낄 수 있죠? 칩 전체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요. 이건 칩넷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 발전이랑 맞물려서 칩 설계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혁신입니다. 와, 이 모든 최첨단 기술 뒤에는 결국 애플과 TSMC의 그 끈끈한 파트너십이 있군요. 애플이 2026 A 시리즈를 위해서 TSMC의 초기 2나노 생산 능력을 거의 다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애플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2026년은 TSMC한테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는 첫 해잖아요. 네. 당연히 초기 생산량은 한정적이고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도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막대한 돈으로 초기 물량을 확 잡아놨다는 건 그냥 경쟁사보다 먼저 최신 칩을 확보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떤 의미죠? TSMC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첫 고객을 확보하면서 2나노 수율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고, 애플은 경쟁사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해지는 거죠.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경쟁사들은 애플 다음 순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초기에 비싼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텍도 이미 2나노 칩, 아마 디멘시티 9600이겠죠. 그 테이크아웃에 성공하고 2026 말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테이프아웃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단계인가요? 테이프아웃은 반도체 칩 설계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최종 설계 도면 데이터를 파운드리, 즉 생산 공장, 여기서는 TSMC에 넘기는 단계입니다. 아, 설계 완료군요. 네, 설계는 끝났으니 이제 이걸로 실제 웨이퍼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죠. 시험 생산이나 양산 준비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예요. TSMC가 테이프아웃 했다는 건 일단 설계상으로는 2나노 칩 개발을 마쳤고 이제 TSMC랑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중요한 이정표인 셈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TSMC의 최첨단 공정을 선점하는 전략을 두고 예전에 인텔이 CPU 시장 지배할 때 썼던 틱톡 전략이랑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틱톡 전략은 뭐냐면요. 한 해는 새로운 미세 공정을 도입하고 틱, 그 다음 해에는 그 공정 위에서 새로운 칩 구조,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톡 방식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기술 개발의 복잡성이나 위험 부담을 좀 관리하면서 꾸준히 성능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애플의 경우 TSMC의 예측 가능한 공정 로드맵 3나노, 2나노, 1.4나노 이렇게 가는 거 이걸 틱 단계로 활용하고 자기들의 칩 설계 능력을 통해서 매년 아키텍처를 개선하거나 새 기능을 넣는 톡 단계를 결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A20 시리즈가 2나노 공정 도입 틱이면 그 다음에 A21 시리즈는 개선된 2나노 공정 위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선보이는 톡식이 되는 거죠. 이게 매년 신제품을 내야 하는 애플한테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성능 향상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의 반도체 야망이 단순히 아이폰의 두뇌, A 시리즈 칩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와이파이 칩, 모뎀 칩, 심지어 에어팟 칩까지 애플 실리콘 영역이 TSMC의 여러 공정을 통해서 엄청 빠르게 넓어지고 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애플의 수직 통합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에요. 올해 나온 제품들만 봐도 그래요. 와이파이 6E 지원하는 C1X 칩은 TSMC 4나노, N 와이파이 칩은 6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고요. 네. 아까 말한 자체 개발 C2 모뎀 칩도 4나노 공정으로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이건 그냥 외부 칩 사서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최근에 실시간 번역 기능 같은 걸로 주목받은 에어팟 프로 3세대에 들어간 H2 칩이나 충전 케이스 정밀 위치 추적에 쓰이는 U2, 초광대역 UWB 칩도 자체 개발이고 이건 또 7나노 공정이라고 하던데요. SoC나 UWB 같은 용어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칩 하나에 CPU, GPU, 메모리 컨트롤러, 통신 모듈 같은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여러 핵심 부품을 다 합쳐놓은 걸 말해요. H2 칩은 오디오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 스마트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다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UWB는 얼트라 와이드밴드, 초광대역 주파수를 써서 아주 정밀하게 거리랑 방향을 잴 수 있는 단거리 무선 기술이에요. 내기기 찾기 같은 기능에 정확도를 높이는 데 쓰이죠. 애플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칩을 직접 설계하고 또 각 칩 특성에 맞는 최적의 TSMC 공정을 골라서 생산하는 건 결국 하드웨어 성능과 기능 구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체 칩 개발에 집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비용 절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비용 절감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복합적이에요. 첫째는 말씀드린 통제권 강화, 하드웨어 성능, 전력 효율, 기능 구현, 보안까지 모든 걸 애플 마음대로 최적화할 수 있죠. 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에어팟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경험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자체 설계한 칩들이 긴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셋째는 공급망 관리. 특정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걸 줄여서 공급 차질 위험도 낮추고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사용자한테 더 좋은 성능, 더 긴 배터리 시간, 더 혁신적인 기능, 그리고 더 안정적인 제품 경험을 주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애플 생태계의 힘은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군요. 자, 그럼 시간의 눈금을 조금 더 미래로 옮겨서 2027년 전망도 살짝 볼까요? 아이폰 실시 20주년 기념 모델, 가칭 아이폰 20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아직은 좀 먼 미래 얘기지만 2027년 출시가 예상되는 이 기념 모델에 대한 초기 루머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자인 변화 가능성이에요. 디자인이요? 네, 2020년 아이폰 12부터 쭉 이어져 온 그 평평한 측면 디자인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곡면 글라스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17부터 시작되는 3년 디자인 주기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기술 발전들이 이 20주년 모델을 다 집약될 수 있겠네요. 2나노 기반의 더 강력한 칩, 완전한 자체 통신 기술, 폴더블 개발 노하우 같은 것들이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였죠. 2나노 또는 그 이후에 더 첨단 공정으로 만든 최상위 칩, 자체 모뎀과 와이파이 칩으로 완벽한 무선 경험, 그리고 어쩌면 폴더블에서 얻은 디스플레이나 힌지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까지, 물론 아직은 상상에 가깝지만요. 하긴 그렇죠. 그래도 애플이 지난 20년간 아이폰으로 보여준 혁신의 역사를 생각하면 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맞춰서 또 한 번의 기술적 도약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플의 미래 전략과 기술 변화,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아이폰 10 시리즈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의 주요 디자인 변경을 포함한 단연 로드맵이 시작된다는 점. 네, 둘째, 2026년 아이폰 18 시리즈와 폴더블 아이폰을 통해서 TSMC 2나노 공정으로의 중대한 기술 전환이 이루어지고 A20 칩 시리즈가 그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 맞습니다. 셋째는 애플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2나노 공정의 초기 생산 능력을 선점해서 기술 및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넷째, 단순히 메인 프로세서를 넘어서 통신 모뎀, 와이파이 칩, 오디오 칩 등 아주 다양한 영역으로 자체 개발 애플 실리콘을 확장하면서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애플의 거대한 움직임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과 기술 경쟁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요? 우선 2나노 공정 시대를 맞아서 칩 제조사, 특히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나 삼성 같은 곳과 패블리스, 애플, 퀄컴, 미디어텍 같은 설계 회사들 간의 기술 경쟁, 또 협력 구도는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은 이 새로운 폼팩터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를 다시 짤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플이 자체 칩 설계 능력과 TSMC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이 양날개를 통해서 하드웨어 기술 발전 방향을 주도하고 생태계 통제력을 더 단단히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결국 여러분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기기들의 성능, 효율성,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기능으로 직접 이어질 거라는 사실,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네요.